저는 그날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남편 정수가 세상을 떠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죠. 교회 지하 예배실에서 장례 예배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저는 관 앞에 앉아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제 뒤편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곧 교회도 저 집안도 무너질 거야.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 목소리의 주인을 확인하려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성우였어요. 남편이 제자였다가 지금은 사업가로 성공했다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조문객 중 한 명과 속삭이고 있었죠.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마치 무언가를 꿰뚫어보는 듯한 차갑고 계산적인 시선이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딸 미경이 제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성우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장례 예배가 끝나고 발인을 위해 관이 옮겨질 때 성우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사모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어요. 성우 씨 고마워요. 목사님께서 항상 당신을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목사님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특히 인생의 쓴맛을 말이죠. 성우의 말에는 묘한 여운이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 깊은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장지로 향하는 길에서도 저는 계속 그 말을 곱씹었어요. 남편 정수는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30년 넘게 이 작은 교회를 지켜왔고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죠. 성우도 그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요즘 들어 남편의 표정이 어두웠던 게 기억났어요. 뭔가 고민이 많은 듯했고 자주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물어보면 항상 괜찮다, 걱정하지 말라고만 했죠. 화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들 민호가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유 원장은 어디에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유 원장에 대해서는 남편이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었거든요. 유 원장이 있었나?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 하신 적 없는데. 저는 당황했어요. 교회 집무실에 보관해 두었다고 하던데요. 박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미경이 끼어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성우의 속삭임과 유 원장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숨긴 게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교회로 향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이었지만 마음이 급했습니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뭔가 어색함을 느꼈어요.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집무실로 향하면서 저는 남편과 함께했던 30년의 세월을 떠올렸어요. 우리는 신혼시절부터 함께 이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죠. 하나님을 믿고 서로를 믿고 미래를 믿었어요. 하지만 성우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 모든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문손잡이를 잡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유 원장을 찾아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하고 살아가는 게 나을까요? 결국 저는 문을 열었어요. 남편이 저에게 무엇을 남겼는지, 그리고 성우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아야 했으니까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문을 여는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걸 말이에요. 집무실 문을 열자마자 저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평소 남편이 깔끔하게 정리해 두던 책상이 어수선했어요. 서류들이 흩어져 있고 서랍 몇 개가 열려 있었거든요. 누가 여기를 뒤진 것 같은데. 저는 중얼거리며 주변을 살펴봤어요. 남편이 중요한 서류를 보관하던 금고를 확인해 봤는데 열려 있었습니다. 급하게 교회 관리사 김 집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집사님, 혹시 어젯밤 교회에 누가 왔었나요? 사모님, 무슨 일이세요? 어젯밤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는데요. 제가 9시에 문을 잠그고 나왔거든요. 이상했어요. 그럼 언제 누가 들어와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저는 남편의 책상을 하나하나 뒤져봤습니다. 유 원장을 찾기 위해서였죠.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때 미경과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뭘 하고 계세요? 미경이 물었어요. 유 원장을 찾고 있어. 하지만 어디에도 없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민호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말했어요. 여기 누가 뒤진 것 같은데요. 아버지가 이렇게 어수선하게 두실 분이 아니잖아요. 바로 그때 박 장로가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사모님 무슨 일이세요? 벌써부터 여기 계시네요. 장로님, 정수가 유 원장을 여기에 보관해뒀다고 하던데 찾을 수 없어요. 혹시 아시는 게 있나요? 박 장로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유 원장이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미경이가 장로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던데요. 아, 그게. 박 장로는 말을 흐렸어요. 사실 목사님께서 한 달 전쯤 저에게 유 원장을 작성하셨다고 하시긴 했어요. 하지만 정확한 위치는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뭔가 이상했어요. 박 장로의 말투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시선도 자꾸 피하고 있었고요. 그럼 장로님은 유 원장 내용을 모르시는 거죠? 당연히 모르죠. 개인적인 일인데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저는 느꼈어요. 박 장로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오후에 민호가 급하게 저를 찾아왔어요. 어머니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이야? 교회 통장 잔액을 확인해 봤는데 한 달 사이에 큰 돈이 빠져나갔어요. 3천만 원이나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3천만 원이라니 그 돈이면 교회 운영비 몇 달 치였거든요. 누가 그 돈을 찾아간 거야? 그게 문제예요. 아버지 명의로 출금됐는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이상했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은 거의 누워 지냈거든요. 병원에 가는 것도 힘들어 하셨는데 은행에 갈 수 있었을 리 없어요. 혹시 누가 대신 찾아간 건 아닐까? 그것도 확인해 봤어요. 아버지가 직접 오셨다고 하네요. 은행 직원도 확실히 본인이었다고 해요.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남편이 마지막 일주일 동안 뭔가 중요한 일을 처리하려고 했던 걸까요? 그날 저녁 미경이가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을 가져왔어요. 엄마, 아버지가 부동산에 투자하셨던 거 알고 계셨어요? 부동산 투자?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는데. 오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 명의로 계약한 땅이 있다면서 잔금을 언제 치를 거냐고 하더라고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남편이 저에게 숨기고 부동산 투자를 했다고요? 믿을 수 없었어요. 얼마짜리 땅이래? 1억 원이래요. 그런데 계약금으로 2천만 원을 이미 냈다고 하고요. 저는 주저앉을 뻔했어요. 교회에서 사라진 3천만 원과 부동산 계약금 2천만 원. 대체 남편이 무슨 일을 꾸미고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유품을 다시 한번 뒤져봤어요. 뭔가 단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래된 다이어리를 발견했는데 마지막 몇 페이지에 이상한 메모가 있었어요. 성우 마이너스 급하다고 함. 하지만 위험하다. 교회를 생각해야. 박 장로 마이너스 좋은 기회라고 하는데 정말 믿어도 될까? 가족들이 알면 안 된다. 성공하면 모든 게 해결될 텐데.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성우와 박 장로가 남편에게 뭔가 제안을 했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족과 교회에 영향을 미칠 일이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했어요. 성우의 속삭임, 사라진 유 원장, 교회 돈, 부동산 투자.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 수는 없었거든요. 남편이 저에게 무엇을 숨겼는지, 그리고 왜 숨겼는지 알아내야 했어요. 설령 그 진실이 저를 아프게 할지라도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교회로 향했습니다. 박 장로의 행동이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어제 유 원장에 대해 물어봤을 때 그분의 반응이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교회에 도착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박 장로가 평소보다 일찍 나타났어요. 보통 오전 10시쯤 오시는데 9시도 안 된 시간이었거든요. 장로님, 오늘 일찍 오셨네요. 아, 사모님.
처리할 일이 좀 있어서 일찍 나왔어요. 박 장로는 어색하게 웃으며 집무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예배당 청소를 하면서 슬쩍 집무실 쪽을 지켜봤습니다. 박 장로가 뭔가 서류를 뒤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전화 통화를 하는 목소리도 들렸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오후에 만나시죠. 장소는 그곳으로 하고요.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요? 저는 궁금했지만 일단 모른 척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집으로 가려는데 박 장로가 교회 금고에서 뭔가를 꺼내는 게 보였어요. 검은 봉투 같은 것이었는데 꽤 두꺼워 보였어요. 장로님, 점심 드시고 가세요. 아니에요, 사모님.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가봐야 해요. 박 장로는 서둘러 나갔어요. 이상했어요. 평소 박 장로는 교회 일이 아니면 거의 나가지 않으시는 분이었거든요. 저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어서 몰래 따라가 봤어요. 박 장로는 교회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카페로 향했습니다. 저는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봤어요. 카페 창가 자리에 앉은 박 장로 맞은편에 누군가 나타났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오성우였어요. 장례식 때 불길한 말을 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저는 카페 뒤편으로 돌아가서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을 지켜봤어요. 박 장로가 검은 봉투를 성우에게 건네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성우는 뭔가 서류를 박 장로에게 보여줬죠. 두 사람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특히 박 장로는 불안해 보였고 성우는 뭔가 설명하는 듯 했어요. 약 30분 후 성우가 먼저 자리를 떴어요. 박 장로는 혼자 앉아서 한참 동안 고민하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급하게 교회로 돌아갔어요. 1시간 후 박 장로가 교회로 돌아왔어요. 얼굴이 평소보다 어두웠어요. 장로님, 다녀오셨어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아, 그냥 개인적인 일로 나갔다 왔어요. 박 장로는 시선을 피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장로님, 혹시 성우 씨와 만나셨어요? 박 장로의 얼굴이 확 굳어졌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장로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정수가 돌아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박 장로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숨을 크게 쉬며 입을 열었어요. 사모님, 목사님이 어려운 일에 휘말리셨어요. 어려운 일이요? 성우 씨가 목사님께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사업 자금이 급하다면서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요? 목사님께서 처음엔 거절하셨어요. 하지만 성우 씨가 계속 부탁하고 나중에는 좋은 투자 기회라고 설득했어요. 그래서 정수가 교회 돈을 내준 거예요. 박 장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말렸어요. 하지만 목사님은 성우 씨를 믿고 싶어 하셨어요. 제자니까요.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럼 장로님은 왜 성우와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봉투는 뭐였어요? 박 장로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사모님, 상황이 복잡해요. 성우 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돈을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부탁하셨어요. 만약 뭔가 잘못되면 제가 처리해 달라고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럼 오늘 성우에게 뭘 전해준 거예요? 목사님이 남기신 차용증이에요. 성우 씨가 돈을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성우가 뭐라고 하던가요? 박 장로는 머뭇거리더니 말했어요. 사모님, 성우 씨가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상한 얘기요? 목사님이 사실은 자신에게 빚을 졌다고 하면서 오히려 교회가 자신에게 더 많은 돈을 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분명히 목사님께서 성우 씨에게 돈을 빌려주신 건데 어떻게 반대가 될 수 있겠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성우가 무언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장례식 때 한 말도 지금 박 장로와의 만남도 모든 게 계획된 일 같았어요. 장로님, 혹시 정수가 성우와 부동산 투자를 했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박 장로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부동산 투자요? 그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저는 박 장로에게 어제 알게 된 사실을 말해줬어요. 남편이 1억 원짜리 땅을 계약했다는 것과 계약금으로 2천만 원을 냈다는 것을요. 박 장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목사님이 성우 씨에게 빌려준 돈이 그 계약금이었던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왜 저에게는 말하지 않으셨을까요? 박 장로가 한숨을 쉬었어요. 목사님께서 사모님이 걱정하실까 봐 말씀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성공하면 깜짝 놀라게 해드리고 싶으셨나 보죠.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성우가 있다는 걸 말이에요. 남편의 선한 마음을 이용해서 뭔가 나쁜 일을 꾸민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가 없었어요. 성우와 박 장로의 만남, 그리고 남편이 숨겨온 부동산 투자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뭔가 더 큰 비밀이 숨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교회에 가서 창고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중요한 서류들을 창고에도 보관해 두곤 했었거든요. 혹시 유언장이나 다른 단서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 뒤편 창고는 오랫동안 정리하지 않아서 먼지가 많이 쌓여 있었어요. 오래된 찬송가책, 성경책, 그리고 각종 교회 행사 자료들이 가득했죠. 1시간 정도 뒤지다가 구석진 곳에서 낡은 검은 가방을 발견했어요. 평소 보지 못했던 가방이었거든요. 열어보니 안에 여러 서류와 장부가 들어 있었어요. 첫 번째로 눈에 띈 건 봉헌금 장부였어요. 하지만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장부와는 달랐어요. 남편의 개인적인 기록 같았죠. 페이지를 넘겨보니 이상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김 집사 마이너스 특별 봉헌 500만 원 마이너스 성우 사업 투자용. 이 권사 마이너스 감사 헌금 300만 원 마이너스 긴급 자금으로 전용. 박 장로 마이너스 11조에 200만 원 마이너스 부동산 계약금 부족분. 저는 깜짝 놀랐어요. 교인들의 봉헌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기록이었거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더 뒤를 보니 남편이 직접 쓴 메모가 있었어요. 손글씨가 떨려 있어서 얼마나 고민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성우에게 빚을 졌다. 처음에는 단순한 사업 투자인 줄 알았다. 하지만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교회 돈을 건드리게 되었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다. 하지만 반드시 교회와 가족을 지키고 싶었다. 성우가 말하는 부동산 투자가 성공하면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릴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투자하기로 했다. 박 장로님도 좋은 기회라고 하신다. 하지만 내 마음은 편하지 않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인가? 저는 손이 떨렸어요. 남편이 교회 봉헌금을 투자에 사용했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분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메모를 더 읽어보니 상황이 점점 심각해졌던 걸 알 수 있었어요. 성우가 계속 더 많은 돈을 요구한다. 이번에는 2천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 부동산 계약 잔금을 치러야 한다면서. 더 이상은 안 된다고 했지만 성우가 협박에 가까운 말을 했다. 이미 들어간 돈이 아까우니 끝까지 가보자고 한다. 박 장로님은 성우 편을 든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좋은 의도였지만 결과가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가족들이 알면 얼마나 실망할까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성우가 진짜 목적을 말했다. 교회 땅을 노리고 있었다. 부동산 투자는 핑계였고 나를 빚더미에 앉혀서 교회를 넘겨받으려는 계획이었다. 너무 늦게 깨달았다. 박 장로님도 성우와 한편이었다. 나는 완전히 속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교회를 지키려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 것 같다. 하지만 정의와 아이들에게는 진실을 말할 수 없다. 저는 가방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성우가 처음부터 교회 땅을 노리고 있었다니, 그리고 박 장로까지 한편이었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가방 안에는 또 다른 서류도 있었어요. 부동산 계약서 사본이었는데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땅의 위치가 실제로는 개발 예정 지역이 아니라 농업보호구역이었어요. 투자 가치가 전혀 없는 땅이었던 거죠. 이건 완전히 사기잖아. 저는 중얼거렸어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말했어요.
사모님, 뭘 찾고 계세요?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 박 장로가 서 있었어요. 언제 들어왔는지도 몰랐어요. 장로님, 언제 오셨어요? 방금 왔는데 사모님이 창고에 계신다고 해서 와봤어요.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보고 계시는지. 박 장로의 시선이 제 손에 든 서류로 향했어요. 저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말했어요. 정수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 줄 몰랐네요. 박 장로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 서류들은 목사님의 개인적인 것들이니까 함부로 보시지 않는 게 좋겠어요. 왜요? 제가 남편의 아내인데 볼 수 없는 게 있나요? 저는 강하게 반발했어요. 박 장로가 한 발짝 다가왔어요. 사모님,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 서류들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럼 장로님은 이 내용을 알고 계셨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봉헌금 장부를 들어보였어요. 박 장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사모님, 장로님, 이게 다 무슨 뜻이에요? 교인들의 봉헌금을 투자에 사용했다는 게 사실이에요. 박 장로가 한숨을 쉬었어요. 사모님, 상황이 복잡해요. 목사님께서 교회를 지키시려고 봉헌금을 훔쳤다고요? 저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훔친 게 아니에요. 빌린 거예요. 투자가 성공하면 모든 돈을 돌려놓을 예정이었어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돈은 어디 갔어요? 박 장로가 말을 못하고 있을 때 창구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어요. 오성우였어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박 장로님과 약속이 있어서 왔는데 여기 계시네요. 저는 등골이 오싹했어요. 성우 씨, 왜 여기에? 아, 사모님께서 발견하셨군요. 성우가 제 손에 든 서류를 보며 말했어요. 그 서류들 말이에요. 성우 씨, 당신이 뭘 한 건지 다 알아요. 처음부터 교회 땅이 목적이었던 거죠. 성우가 웃었어요. 차갑고 계산적인 웃음이었어요. 사모님은 정말 똑똑하시네요. 목사님보다 훨씬요. 당신이 우리 남편을 이용한 거군요. 이용이라고 하기엔 목사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신 일이에요. 물론 제가 좋은 기회를 제안해 드린 것 뿐이고요. 박 장로가 끼어들었어요. 성우 씨, 사모님 앞에서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장로님도 한편이셨으면서 뭘 그러세요? 성우가 비웃었어요.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남편을 믿고 따랐던 제자와 평생 함께 신앙생활을 해온 장로가 이렇게 남편을 배신했다니 믿기 어려웠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교인들의 돈을 돌려주세요. 저는 간절히 말했어요. 성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사모님, 이미 늦었어요. 그 돈은 이미 투자에 들어갔고 실패했어요. 이제 교회가 저에게 빚을 진 상황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성우가 다른 서류를 꺼내 보였어요. 이게 목사님이 저와 맺은 진짜 계약서예요. 투자 실패 시 교회 부지로 변제하기로 되어 있어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성우의 치밀한 계획, 박 장로의 배신, 그리고 남편의 절망.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어요. 방금 창고에서 일어난 일이 꿈만 같았거든요. 성우의 차가운 미소와 박 장로의 배신, 그리고 남편이 남긴 절망적인 메모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집에 도착하니 미경과 민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둘 다 제 얼굴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죠. 엄마 얼굴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미경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애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표정이 심상치 않은데. 민호도 긴장한 듯 말했어요. 저는 창고에서 발견한 모든 것을 아이들에게 말해줬어요. 남편이 교회 봉헌금을 투자에 사용한 것, 성우의 계획, 박 장로의 배신까지 모든 것을요. 이야기를 듣는 동안 아이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특히 민호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민호가 소리쳤어요. 아버지가 교회 돈을 훔쳤다고요? 민호야, 목소리 낮춰.
아버지는 교회를 지키려고요? 민호가 일어나며 말했어요. 교인들의 정성이 담긴 봉헌금을 투자해 쓴 게 교회를 지키는 일이에요. 미경이 민호를 말렸어요. 오빠 진정해요. 엄마 말 끝까지 들어봐요. 하지만 민호는 분노를 참지 못했어요. 아니야, 미경아. 이건 변명할 수 없는 일이야. 아버지가 목사였잖아.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민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민호야, 아버지도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어. 투자가 성공하면 교회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야. 좋은 의도라고요? 민호가 비웃었어요. 그럼 왜 저희에게 말씀 안 하셨어요? 숨길 일이 아니었다면 당당하게 말씀하셨겠죠. 미경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오빠 그래도 아버지잖아요. 우리가 존경했던 아버지고. 그래서 더 실망스러운 거야. 민호가 소리쳤어요. 평생 우리에게 정직하게 살라고 하시던 분이 어떻게 이런 일을. 저는 두 아이 사이에 끼어서 말했어요. 그만해요, 둘 다. 지금 서로 싸울 때가 아니에요. 하지만 민호는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교인들이 알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족이 도둑 취급 받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결해야죠. 어떻게든 그 돈을 다시 갚아야 해요. 민호가 웃었어요. 자조적인 웃음이었어요. 갚아요? 뭘로요? 우리에게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집을 팔면.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집을 팔아서 교회 빚을 갚자고요. 민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가 저지른 일 때문에 우리가 왜 집까지 잃어야 해요? 미경이 민호에게 소리쳤어요. 오빠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교인들을 속일 건가요? 교인들에게는 사실대로 말하고 우리는 우리 몫만 챙기면 돼. 아버지 잘못을 우리가 왜 떠안아야 해? 저는 민호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민호야, 그게 무슨 말이야? 현실적인 얘기예요, 엄마. 우리도 살아야 한다고요. 미경이 울면서 말했어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되는데요? 30년 동안 아버지가 키워온 교회가. 교회는 이미 끝난 거야, 미경아. 성울한 놈이 다 가져갈 거라고 했잖아. 저는 두 아이의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것도 슬픈데 이제 가족마저 갈라지고 있었거든요. 애들아, 제발 진정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자. 하지만 민호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엄마, 저는 이 집안과 상관없이 살 거예요. 아버지 빚까지 떠안을 생각은 없어요. 민호야. 미경이만 교회 지킨다고 하니까 둘이서 하세요. 저는 제 인생 살 거니까요. 민호는 그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집 안에 울려 퍼졌죠. 미경이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우리 가족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저는 미경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니야, 미경아. 엄마가 어떻게든 해결할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절망적이었어요. 남편이 남긴 빚, 성우의 위협, 박 장로의 배신, 그리고 이제 갈라져 버린 가족까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혼자 말했어요. 여보, 당신이 지키려고 했던 교회와 가족이 모두 무너지고 있어요. 대체 왜 이런 선택을 하셨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지만 이제 그 미소조차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평생 믿고 따랐던 남편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민호가 짐을 싸고 있었어요. 민호야, 어디 가는 거야? 친구 집에서 당분간 지낼 거예요. 여기 있으면 답답해서 못 살겠어요. 민호야, 제발. 민호가 돌아서며 말했어요. 엄마,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제 인생을 포기할 수도 없고요. 민호가 나가고 나니 집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미경도 학교에 가느라 저 혼자만 남았죠. 그때 전화가 왔어요. 성우였어요. 사모님, 어제 창고에서 모든 걸 보셨으니 이제 상황을 아시겠죠? 성우 씨, 당신이 원하는 게 뭐예요? 간단해요.
교회 부지 소유권을 저에게 넘겨주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그럴 수 없어요. 성우가 웃었어요. 사모님, 선택권이 없어요. 법적으로 봐도 저에게 유리한 상황이거든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하지만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성우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남편이 남긴 계약서가 있는 이상 법적으로 막기 어려워 보였어요. 정말 모든 것이 끝나는 걸까요? 남편이 평생을 바쳐 세운 교회도 30년 동안 함께 해온 신앙. 공동체도 그리고 우리 가족도 말이에요. 사흘 후 성우가 직접 집으로 찾아왔어요. 예고도 없이 말이죠. 문 앞에 서 있는 그를 보는 순간 온몸이 경직되었어요. 사모님, 잠깐 시간 내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집에 들어올 필요 없어요. 할 말 있으면 여기서 하세요. 저는 문을 반쯤 닫고 말했어요. 성우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사모님, 저를 그렇게 경계하실 필요 없어요. 오늘은 좋은 제안을 가지고 왔거든요. 좋은 제안이요? 네. 들어보시죠. 성우가 서류 봉투를 들어보였어요. 박 장로님은 이미 제 손에 넘어왔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박 장로님도 목사님과 마찬가지로 저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교회 일로도 말이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박 장로님이 개인적으로도 빚이 있다고요? 네. 사실 박 장로님이 먼저 저에게 투자 제안을 하셨어요. 그리고 목사님을 설득해서 교회 돈까지 끌어들이게 했고요. 거짓말이에요. 성우가 서류를 꺼내 보였어요. 여기 증거가 있어요. 박 장로님이 직접 서명한 차용증입니다. 서류를 보니 정말 박 장로의 서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금액은 5천만 원이었죠. 박 장로님은 아들 사업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부탁하셨고 조건으로 교회 투자를 성사시켜 주겠다고 하셨죠.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럼 처음부터 박 장로가 공모자였다는 말이에요. 공모자라고 하기는 그렇고 서로 필요에 의해 협력한 거죠. 성우가 태연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 무슨 제안을 하러 왔다는 거예요. 성우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사모님, 이제 곧 교회 건물도 제 것이 될 겁니다. 법적 절차만 남았어요. 법적 절차요? 목사님이 서명하신 담보계약서가 있거든요. 투자 실패 시 교회 부지로 변제하기로 되어 있어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게 바로 제 제안이에요. 성우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에는 따뜻함이 전혀 없었어요. 사모님이 교회 관리인으로 남아 계신다면 교회 운영은 계속 하실 수 있어요. 다만 건물 소유주가 저로 바뀌는 것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간단해요. 사모님은 목사님 역할을 계속하시고 저는 뒤에서 교회를 후원하는 거죠. 교인들은 아무것도 모르게 되고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역겨웠어요. 당신이 우리 교회를 이용하겠다는 뜻이군요. 이용이라기보다는 상생이죠. 사모님도 교회를 잃지 않고 저도 필요한 걸 얻고요. 당신이 교회에서 필요한 게 뭐예요? 성우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사모님도 아시잖아요. 이 일대가 재개발 예정 지역이라는 걸요. 그제야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성우의 진짜 목적은 재개발 이익이었던 거죠. 그럼 부동산 투자 얘기는 다 거짓말이었네요. 거짓말은 아니에요. 다만 투자 대상이 목사님이 생각하신 것과 달랐을 뿐이죠. 저는 성우의 냉철한 계산에 소름이 돋았어요. 당신이 처음부터 계획한 일이군요. 사모님,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기회를 보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죠. 목사님도 기회였고 박 장로님도 기회였어요. 그럼 우리 가족도 당신에게는 기회일 뿐인가요? 성우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의 눈빛에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불안함이었을까요? 사모님, 사실 저도 원하는 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건 아니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목사님을 정말 존경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저를 아들처럼 키워주셨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났어요. 그럼 저도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성우가 한숨을 쉬었어요.
사모님은 모르실 거예요. 목사님이 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셨는지. 상처요? 제가 신학교에 가고 싶어 했을 때 기억하세요?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저는 그때를 떠올렸어요. 성우가 20살 때였죠. 내가 목사가 되기엔 신앙이 부족하다고 남편이 말했던 기억이 났어요. 목사님은 저보다 능력 없는 다른 제자들은 다 밀어주셨으면서 저만 냉정하게 거절하셨어요. 정수가 그런 말을 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성우가 비웃었어요. 이유요? 그냥 저를 싫어하셨던 거죠. 제가 너무 현실적이라고 신앙심이 부족하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성우의 말에서 깊은 원망을 느꼈어요. 그동안 그가 품고 있던 분노가 이런 식으로 터져나온 거였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복수하는 거예요. 목사님께 받은 상처 때문에. 복수라고 하기엔. 저도 나름대로 목사님께 기회를 드렸어요. 정말 좋은 투자였다면 모두가 행복했을 텐데요. 하지만 처음부터 사기였잖아요. 성우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사모님, 어쨌든 제 제안을 생각해 보세요. 거절하시면 교회는 완전히 문을 닫게 될 거예요. 만약 제가 거절하면요. 법정에서 만나게 되겠죠. 그럼 교인들도 모든 진실을 알게 될 테고요. 성우가 돌아서며 말했어요. 일주일 드릴게요. 그때까지 답변 주세요. 성우가 떠난 후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모든 걸 포기하고 진실을 밝혀야 할까요? 어느 쪽을 선택하든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성우의 눈빛에서 본 불안함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한다는 것이었죠. 분명히 그도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었어요. 성우가 일주일의 시간을 준 후 저는 남편의 유품을 더 자세히 뒤져보기로 했어요. 분명히 놓친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성우의 눈빛에서 본 불안함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남편의 책상 서랍을 다시 한번 꼼꼼히 뒤지던 중 오래된 성경책 사이에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색이 발해서 언제 찍은 건지 알 수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남편과 성우 그리고 박 장로가 함께 서 있었어요. 세 사람 모두 웃고 있었지만 뭔가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사진 뒷면에는 남편의 글씨로 1998년 5월 첫 사업 계획 마이너스 성우 박 장로와 함께라고 적혀 있었어요. 1998년. 저는 중얼거렸어요. 그때가 성우가 20살이었던 해죠. 신학교 진학을 거부당했던 바로 그 해였어요.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그 해에 남편이 잠시 사업을 고민한 적이 있었거든요. 교회 재정이 어려워서 부업을 생각해 봤다고 했었죠. 하지만 곧 포기했다고 하셨어요. 그럼 그때부터 성우와 사업 관계가 있었다는 말인가? 저는 급하게 남편의 다른 유품들을 뒤져봤어요. 오래된 수첩을 발견했는데 1998년부터 2000년까지의 기록이 있었어요. 성우 마이너스 사업 자금 500만 원 투자. 박 장로 마이너스 공동 투자자로 참여 결정. 3개월 후 마이너스 사업 실패 모든 돈 잃음. 성우 마이너스 돈을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연락 두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성우가 이미 25년 전에 남편에게서 돈을 받아 사업을 했다가 실패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돈을 갚지 않았다고요. 수첩을 더 읽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2023년 1월 마이너스 성우 다시 나타남. 25년 전 빚을 갚겠다고 함. 성우가 말하길 이제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으니 과거 빚을 정리하고 싶다고 함. 하지만 이상하다. 단순히 빚만 갚으려는 게 아닌 것 같다. 성우가 교회의 재정 상황을 자꾸 묻는다. 무슨 의도인가? 저는 점점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성우의 접근이 처음부터 계획적이었다는 것이었죠.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교회 김 집사님이었어요. 사모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세요? 박 장로님이 쓰러지셨어요. 병원으로 급히 모셨는데 상태가 안 좋으시대요. 저는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어요. 중환자실에 있는 박 장로를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배신감도 있었지만 오랫동안 함께했던 동역자였으니까요. 박 장로의 아내가 제게 다가왔어요.
사모님, 우리 영감이 계속 헛소리를 해요. 성우 씨 얘기를 계속하면서 미안하다고. 어떤 얘기를 하시는데요? 잘 안 들렸지만 교회 돈을 훔쳤다고 사모님께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박 장로가 의식을 되찾기를 기다렸어요. 몇 시간 후 박 장로가 눈을 떴을 때 저는 그분 곁에 있었어요. 사모님. 박 장로의 목소리는 매우 약했어요. 장로님, 괜찮으세요? 미안해요, 사모님. 정말 미안해요. 박 장로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장로님, 지금은 쉬세요. 아니에요. 말해야 해요. 박 장로가 제 손을 잡았어요. 성우가 저를 협박했어요. 협박이요? 25년 전 일을 알고 있더라고요. 목사님과 저 그리고 성우가 함께한 사업 말이에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박 장로가 힘들게 말했어요. 사실은 성우가 돈을 가지고 도망친 게 아니었어요. 그럼요. 제가 그 돈을 가로챘어요. 그리고 성우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장로님이요? 그때 제 아들이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졌거든요. 그 돈이 없으면 온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을 상황이었어요. 박 장로가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목사님은 끝까지 저를 믿어주셨어요. 성우가 돈을 가져갔다고 생각하셨죠. 그럼 성우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거였네요. 네. 그래서 성우가 25년 후에 돌아온 거예요. 복수하려고요. 저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어요. 성우의 분노, 남편에 대한 원망, 그리고 교회를 노리는 이유까지 모든 게 설명되었어요. 장로님, 그럼 이번에도 성우가 협박을 한 건가요? 네. 25년 전 진실을 폭로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제 가족이 완전히 망한다고. 그래서 교회 투자에 동조하신 거고요. 박 장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성우가 말하길 이번에는 정당한 복수라고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자신을 의심했던 만큼 이제 목사님도 의심받을 차례라고. 저는 성우의 치밀한 복수 계획에 소름이 돋았어요. 25년을 기다렸다가 돌아와서 남편과 박 장로를 모두 함정에 빠뜨린 거였어요. 장로님, 증거가 있나요? 25년 전 진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박 장로가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줬어요. 집 서재 금고에 모든 증거가 있어요. 제가 그때 작성한 허위 장부도 돈을 빼돌린 증거도. 저는 그 열쇠를 받으며 결심했어요. 이제 성우와 마지막 승부를 볼 때가 왔다고요. 다음 날 저는 박 장로 집에서 모든 증거를 찾았어요. 25년 전 박 장로가 교회 돈을 가로챈 증거, 성우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계획서, 그리고 최근 성우의 협박을 받고 작성한 메모까지 모든 게 있었어요. 저는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성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성우 씨, 만나서 얘기할 게 있어요. 사모님, 답을 정하신 건가요? 네. 하지만 그 전에 당신이 숨기고 있는 진실부터 얘기해봐요. 전화 너머로 성우가 잠시 침묵했어요. 무슨 뜻이세요? 25년 전 일 말이에요. 당신이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걸 알고 있어요. 성우의 목소리가 변했어요.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내일 교회에서 만나요. 그때 모든 걸 정리합시다. 저는 전화를 끊고 깊은 숨을 쉬었어요.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날 때가 온 거였어요. 남편의 선택, 박 장로의 배신, 그리고 성우의 복수까지 모든 것이 명확해질 거였어요. 다음 날 저는 교회에서 성우를 기다렸어요. 박 장로네 집에서 가져온 모든 증거를 책상 위에 정리해 두었죠. 25년 전의 진실을 담은 서류들이었어요. 성우가 들어왔을 때 그의 표정에서 긴장감을 읽을 수 있었어요. 평소의 여유로운 모습과는 달랐죠. 사모님, 무슨 증거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침착하게 서류들을 하나씩 보여줬어요. 이게 25년 전 박 장로가 작성한 허위 장부예요. 그리고 이건 당신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만든 계획서고요. 성우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걸 박 장로가 보관하고 있었다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당신이 박 장로를 협박한 내용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우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자조적인 웃음이었죠. 사모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25년 만에 진실을 찾아내다니. 성우 씨, 저는 당신이 억울했다는 걸 인정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하는 일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에요. 성우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사모님, 25년 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세요? 힘드셨겠죠. 하지만 누명을 쓰고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목사님은 저를 의심의 눈으로 보셨고 교인들은 저를 도둑 취급했죠. 성우의 목소리에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어요. 사업을 시작해도 사람들이 제 과거를 들먹이며 신뢰하지 않았어요. 몇 번이나 실패했죠. 하지만 결국 성공하지 않았어요. 네. 10년 전부터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복수를 계획했죠. 저는 성우의 솔직한 고백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복수가 당신에게 뭘 가져다 주었나요? 성우가 쓴 웃음을 지었어요. 아무것도요. 오히려 더 공허해졌어요. 그럼 이제 그만두세요. 교회도 돌려주시고 교인들의 돈도 돌려주세요. 성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사모님. 돈은 정말 부동산에 투자했거든요. 실패한 건 맞지만요. 그럼 당신 개인 재산으로 갚으세요. 제 재산도 많이 들어갔어요. 복수하느라 무리하게 투자했거든요. 그때 교회 문이 열리고 미경과 민호가 들어왔어요. 어젯밤에 제가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오늘 참석해 달라고 부탁했거든요. 엄마 다 들었어요. 미경이 말했어요. 민호도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성우 씨, 당신이 억울한 건 이해해요. 하지만 우리 가족까지 망가뜨릴 권리는 없어요. 성우가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저에게 한 일을 생각하면 아버지도 속은 거잖아요. 미경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박 장로님에게 속아서 당신을 의심한 거예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탐욕이었다는 걸요. 25년 전 박 장로의 탐욕, 성우의 복수심, 그리고 남편의 선한 의도조차 결국은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성우 씨, 우리 모두 피해자예요. 저는 차분히 말했어요. 박 장로님의 탐욕 때문에 모두가 상처받았어요. 성우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함께 해결해요. 당신도 우리도 교인들도 모두 솔직하게 털어놓고 다시 시작해요. 교인들이 받아들일까요? 이 모든 진실을.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받아들일 거예요. 우리가 솔직하게 말한다며요. 그날 오후 저는 교인들을 모두 교회로 불렀어요. 30여 명의 교인들이 모였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모든 진실을 말했어요. 25년 전 박 장로의 배임, 성우가 쓴 억울한 누명, 남편의 선한 의도와 실패, 그리고 지금의 상황까지 모든 것을요. 처음에는 모두들 충격받아 했어요. 하지만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죠. 김 집사님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사모님, 목사님께서 좋은 의도로 하신 일이라면 우리가 함께 책임지면 되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낸 봉헌금이니까 우리가 해결해야죠. 이 권사님도 동조했어요. 성우가 놀란 표정으로 교인들을 바라봤어요. 여러분이 이 모든 걸 용서해 주시겠다고요? 용서라기보다는 오래된 교인인 정 집사님이 말했어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이 어려우면 함께 나눠야죠. 그날 교인들은 놀라운 결정을 했어요. 각자 형편에 맞게 돈을 모아서 교회 부채를 갚기로 한 거였어요. 성우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25년 동안 제가 증오했던 게 이런 분들이었다니. 성우 씨도 우리 가족이에요.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다시 돌아오세요. 하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가장 어려운 건 우리 가족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서 미경이 말했어요. 엄마 아버지를 원망했던 제가 부끄러워요. 민호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나쁜 의도로 한 게 아니었는데. 저는 아이들을 안으며 말했어요.
우리 모두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진짜 가족이 뭔지 알 것 같아요. 가족이 뭐예요, 엄마? 서로의 실수를 용서하고 함께 책임지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믿는 것이죠. 몇 달 후 교회는 새롭게 시작되었어요. 성우는 자신의 재산 일부를 교회에 기부하고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박 장로는 건강을 회복한 후 모든 교인들 앞에서 사과하며 새 출발을 다짐했죠. 교인들의 정성으로 교회 부채도 서서히 해결되고 있었어요. 비록 예전보다 가난해졌지만 마음만은 더욱 풍요로워졌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혼자 말했어요. 여보,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이 진정 무너진 건 신앙을 잃은 우리의 마음이었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남편은 나를 속였지만 진정 무너진 건 신앙을 잃은 우리의 마음이었다. 그때는 이 말의 의미를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 수 있었어요. 진짜 문제는 돈이나 교회 건물이 아니었어요.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다시 그것을 찾을 수 있었어요. 남편이 마지막에 남긴 진짜 유산은 돈이나 재산이 아니었어요. 어려울 때 함께 손잡고 일어설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었죠. 그제야 저는 평안을 찾을 수 있었어요. 남편에 대한 원망도, 성우에 대한 분노도, 박 장로에 대한 배신감도 모두 내려놓을 수 있었거든요. 진정한 신앙이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서로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며 함께 나아가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오늘도 저는 작지만 따뜻한 우리 교회에서 교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요. 성우도 박 장로도 그리고 우리 가족도 모두 함께요.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한 우리들이에요. 남편이 지키려고 했던 교회와 가족, 결국 우리가 함께 지켜낼 수 있었어요. 비록 다른 모습이지만 어쩌면 처음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말이에요.